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 두 가지 얘기,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었는데 오늘 곧바로 기자회견에 나서자마자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을 때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집에 있었을 때 12월 15일 시장님과 제가 처음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사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계에 의해서 신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이 엄청 파장이 커졌을 때도 침묵을 지켰던 송병기 부시장이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자청했어요. 핵심은 검찰이 도감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윤지영 의원님. 글쎄 오늘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본인이 지금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사법 처리 수순에 곧 들어갈 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을 좀 공격하는 어떤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특히 지난 12월 15일 날 송철호 시장과 이제 통화했던 내용들을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이 제시를 하면서 이게 조사를 하다가 당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증거를 제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송병기 부시장은 이거는 도청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검찰이 과연 도청한 자료, 어떤 법적 가능성이 없는 자료를 저는 들이댈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송병기 시장도 나름대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저런 기자회견자를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혜식 평론가님, 12월 15일에 본인과 송철호 시장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 추궁을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검찰의 말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모두 검찰이 사실 언론에 브리핑하진 않습니다. 지금 수사 내용 자체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검찰에서는 거의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송병기 부시장 측 전략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까지 사용해가면서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받는 입장에서 불법 도감청이 의심된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3월 30일에 청와대 이모 비서관 만난 내용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과 같이 만났으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을 통화로 전해준 겁니다. 이 3월 30일이 무슨 내용이냐? 송병기 부시장 업무수첩에 3월 31일 BH회의 이모 비서관 2천억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31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 면접이 있었고요. 바로 하루 뒤인 4월 3일에 송철호 시장으로 단독 공천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해야 될 말은 검찰 도감청 의혹 제기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3월 30일 저 BH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단독 시장 후보 공천 확정 3일 전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것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슈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같이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쏙 빠지고 이 통화가 도청된 것 같다, 감청된 것 같다, 검찰을 지금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줄기차게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공격하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명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관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도청을 했다라는 오늘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선거개입 의혹의 스모킹건, 그러니까 핵심 증거인 본인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도 오늘 송병기 부시장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통상 유가 원칙에 의해 장소, 시간, 계획, 실행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업무 수첩이지만 제 수첩은 어느 선임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가 한 2주 정도 업무 수첩의 내용이 있었던 게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스모킹건 핵심 증거에 주목했었는데 오늘 송병기 부시장은 본인의 수첩을 오류도 많고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저게? 업무 수첩이 아니라 메모장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죠? 난 지금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 저 오늘 질의응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 있는 기자분이었던 손 들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냐 보세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많은 개인적으로 비망록처럼 작성한 문서와 같은 내용이라도 공문서 형식에서 직인이 찍힌 공문서랑 완전 얘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직인까지 찍힌 공문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예요. 그거를 공문서로 만들어서 결제받고 직인 측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업무 수첩이 아니라 본인의 비망록이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쓴 거잖아요. 날짜까지 그게 업무 수첩이든 메모지든 낙서든 간에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뭘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어 BH와 중앙당 무슨 임 후보 제거 자리 요구 그다음에 부산의 시의원이 와가지고 그다음 조국 전 수석이 민정에서 임철호를 주저앉힐 임동호 최고위원을 주저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어쨌든 날짜별로 본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업무 일지면 어떻고 수첩이면 어떻고 빅망록이면 어떻고 낙서는 어떻고라는 거죠. 그 형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마지막 저기 보여주실래요? 이거요? 머릿속에 생각을 적었기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선거의 규제일 수도 있다. 본인이 선거 플랜을 막 짰는데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상상력으로 정말 일기를 썼는데 그게 내 뜻과 상관없이 실행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을 적은 거라면서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려면 경선을 이렇게 하는데 임철호 라이벌인 임철호 측은 이렇게 주저앉히면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하면 되고 본인들의 계획을 머릿속에 생각을 썼는데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선거의 규제라는 얘기인가요? 본인의 머릿속에 생각을 적었다면 어떻게 본인이 일지에 적어놓은 게 그렇게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게 의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간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공천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청와대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한 건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게 공천 경선 포기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말하고 있을 뿐 어쨌든 자리 제안 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자리 제안에 대해서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본인의 머릿속의 생각이 그렇게 막 적은 비망록, 낙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이후에 현실에서 실현된 것에 대해서 송병기 부시장은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저는 선거의 규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자, 그 부분을 말고도 하나 더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낙서, 풍문, 일기장, 메모장, 오류도 많다, 주장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VIP, BH, 대통령과 청와대를 뜻하는 거를 끄적이는 낙서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무게 있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상상으로 쓰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쓰고, 사실 이분이 이제 송철호 시장의 어떤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송철호 시장 이야기나 또 청와대 만났을 때 이야기 등등을 이제 쭉 적어놨던, 또 이분이 사실은 선거 운동을 총괄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날짜와 그 다음에 청와대 면담 날짜와 이런 것들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의 내용들이 현실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 능력을 다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안종범 수첩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직접 들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해 들은 것이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증거 능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첩을 근거로 해서 실제 벌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났고 청와대 면담 기록이 있고 등등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수첩이 어떤 면에서 완벽한 다 증거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그날 당시에 만나고 했던 이야기,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 등등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첩은 하나의 단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이 본인의 업무 수첩 그 내용으로 정부 부처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기획재정부, KDI까지 압수수색으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되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보가 첫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날, 그날 바로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청와대도 그리고 행정부처도 움직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도 마찬가지고 기획재정부 압수수색 검찰이 한 것도 다 이거 보고 한 건데 다 고스란히 업무수첩 내용대로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몇몇 취재진들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이게 다 실현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오류가 있는 메모장이냐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전략일 수 있죠. 자기가 유리한 거를 확장시켜서 나머지 부분을 좀 덮어야 되겠다 이런 뭐 전략일 수 있는데 제가 뭐 기획재정부 관련 업무를 되게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예타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타라는 것은 굉장히 대형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이 예타가 한번 들어가면은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타가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그 KDI 공투센터에서 만약에 이것이 잘 결과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요. 기본적인 전략은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질질 이걸 끌게 돼 있어요. 더 좋은 편익 부분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공공부용원을 짓는 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는요, 대통령 공약이 있으면 그 최악의 경우는 예타를 바이패스 하기도 합니다. 바이패스라는 건 그냥 예타를 안 한다. 우회하기도 합니다. 우회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절차를 지켜서 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그 자유한국당 한 패널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00병상에서 300병상,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수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에 기획재정부가 그 얘기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하려고 한 거를 갑자기 예타가 안 나온다고 선거 전에 발표를 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보아온 거와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죠. 이례적이다라는 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렇게 예타 발표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타를 발표를 할 때는 대통령 공약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정해가면서 노력하다가 갑자기 발표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이 주제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이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 자청해서 오류도 있고 단순 메모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본인 주장대로 증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자 송병기 업무수첩은 올 증거 됩니다, 올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일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별로 달라요.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거는 한때 그 유행했던 저 안종범 전 수첩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저 안종범 전 수첩도 안종범 쪽에서 본 거를 쓴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이재용 부회장이 왔다라는 거를 썼다면 그는 그냥 증거로 인정돼. 자, 본인이 본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들은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자, 왼쪽 보시면 파란 게 뭐냐면 지시를 받아 쓴 내용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수석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박 하고 커트에서 만큼 쭉 썼을 거 아니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인정이 되는데 물론 저것도 정황 증거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라고 하면 완벽한 증거가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정황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한 얘기 내가 오늘 안수석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다녀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라고 합디다. 전에 들은 거잖아요. 그건 증거 인정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병기 전 수첩에 대한 것도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내용 있잖아요. 저 BH에 갔더니 실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요청했다 하더라. 그건 실장 말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공판 나와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건 증거력이 없어요. 다만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청와대에 가서 누구 만났다 라고 쓴 건 그거 자체는 증거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오류가 있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는 그렇죠. 거죠. 직접 경험한 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증거 능력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다. 자, 이렇게 오늘 핵심 당사자까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요. 야당에서는 오늘 일부 보도를 인용해서
이 울산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통령까지 연루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낸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VIP가 임동욱은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초로 당선은 나의 꿈이다라고 얘기한 바로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무소속을 자당 후보가 있는데도 그걸 제끼고 타당을 지원한다. 급기야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개입됐다라는 본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현식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송병기 업무수첩의 VIP란 단어에 야당이 주목한 거잖아요. 네, VIP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고요. BH 청와대를 뜻하는 단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수첩에 BH와 회의를 했다고 적힌 날짜에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3월 31일 같은 경우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모 비서관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송 부시장이 송초로 시장에게 전화로 알렸다는 녹취록을 지금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수첩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청와대와 이 송초로 시장 측이 교감을 가지고 자주 만났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선거 페이스가 달아오르기 이전부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울산시장 예비후보 또는 후보 출마를 앞둔 사람이 청와대와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공약도 다듬고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막역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과연 다른 후보라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심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뭐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기재부와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타와 관련해서. 그런데 기재부와 KDI가 청와대 정도, 대통령 정도가 아니면 한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17년 하반기에 울산을 방문해서 물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 송초로 시장 만난 거 있죠. 장관이 대통령 의중이 아닌데 지금 이 시장 예비 후보도 아닌 사람 찾아가서 같이 공약에 대해서 의논하는 일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가장 강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와 기재부 등을 다 두루 움직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초로 시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는 그 측근들의 의중이 이러한 사건에 다 관여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야당에서는 제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현정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윤도한 수석이 좀 바빴어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었고, 그리고 일부 보도, VIP가 연루됐다는 보도, 그리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VIP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다. 여론몰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증거는 확보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VIP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송병기 부시장에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가? 이거는 뭐 아직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어쨌거나 근데 송초로 시장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오래된 지인이고 또 더군다나 송초로 시장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려고 외부에 이사를 갔을 때, 딴데 이사를 갔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니 형 이렇게 이사 가면 어떡하느냐, 지금 우리가 같이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해서 다시 또 울산으로 이사 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송초로 시장의 어떤 정치 입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짜놓은 듯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 것은 상당히 어떤 대통령의 이런 관심, 의중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 지금 윤도한 수석은 대통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밝혀내느냐는 그런 숙제는 있겠지만 저는 논외로 저는 윤도한 수석이 오늘 또 낸 걸 보면 전부 다 서면 브리핑으로 해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좀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민소통수석이잖아요. 소통수석이 뭡니까?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이름을 옛날에 홍보석에서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 바꿨는데. 맞아요. 오늘 또 보면 대부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뭐 일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기자들이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좀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저는 그게 소통수의 역할이 아닌가, 그 지점을 좀 저는 아쉬움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법무부 장관, 오늘이 아니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추미애 후보자를 두고도 이 울산 선거 개입 의혹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울산시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고 울산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시죠? 당 대표가 자기 선거구 던져놓고 이곳 울산에까지 와서 호소를 하는데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뽑아서 당선증 들고 저 주민을 웃게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고 저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또 밀어주십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단독 공천이 되는데 나머지 후보들 주저앉히고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무리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공천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공천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요. 그 항의가 너무너무 드세가지고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결정하는 당대표가 울산 그것도 광역지자체장 그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그 정당하게 어떤 방식과 어떤 기준과 어떤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송철호 후보를 단수 공천으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입증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검찰 가서 할 수도 있고 청문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디선가는 좀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 선거개혁 의혹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송병기 부시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풀어봤습니다.